이건 버튼입니다. 이건 앵커입니다. 만약 버튼 모양인데 누르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보통 이렇게 코딩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HTML을 그릴 수밖에 없죠. 혹은 A 태그를 제외하고 온클릭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맞나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통 버튼 컴포넌트에 CSS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사용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렌더링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HTML을 구성한다면 사실상 버튼은 아무 쓸모없는 태그가 돼버립니다. 단순하게 버튼의 CSS만을 그려주기 위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HTML 태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렌더링 시간은 늦춰질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접근성 측면에서도 좋지 않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기대하는 바와 링크 이동으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명확하게 HTML로 본래 의도를 표현해주지 못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Redux UI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asProp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 버튼 형태지만 앵커를 표현하고 싶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as로는 원하는 HTML 태그를 넣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버튼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as를 넣지 않으면 됩니다. 구현은 정말 쉬워요. 이렇게 구현해주면 끝입니다. 기본값은 div를 가지고 있고 as로 들어오는 값으로 HTML 태그를 생성해줍니다. 근데 위에 구현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as로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attribute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위에 코드로는 href를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의 제네릭과 타입 추론을 활용한다면 더 안전한 코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입스크립트로는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먼저 polymorphic component props를 볼게요. 해당 타입은 제네릭을 이용한 타입 추론을 해줄 거기 때문에 태그로 제네릭을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attribute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가져오기 위해 component props without ref를 사용해줍니다. 실제 컴포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네릭을 사용해줘요. 기본값은 div로 설정을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값은 div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받은 제네릭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props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타입스크립트로 불가능한 케이스가 온다면 에러를 표시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활용하여 이런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코드 조금 복잡하진 않나요? polymorphic 컴포넌트는 일단 ref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head extends element 타입을 끊임없이 써줘야 하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HOC를 활용해서 with polymorphic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먼저 polymorphic component 타입을 만들어 줄 겁니다. polymorphic component 타입을 이렇게 정리하면 forward ref를 사용할 수 있어요. polymorphic component 타입을 만들어 준 이유는 기존처럼 사용했다면 forward ref로 가로막히기 때문에 태그의 타입을 추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with polymorphic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네릭으로는 컴포넌트의 프롭을 받게끔 하고 두 번째 제네릭은 기본 태그의 타입을 정할 수 있게 했어요. with polymorphic의 첫 번째 인자값으로는 컴포넌트를 받습니다. 받은 컴포넌트의 프롭을 지정받은 프롭 타입과 polymorphic 컴포넌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ref에서는 이제 ref의 타입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이제 polymorphic을 사용하는 코드는 이렇게 깔끔해질 수 있죠. 저는 대학생 때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 나루토만 보고 게임밖에 하지 않았죠. 그나마 외출을 하던 순간은 집 앞 PC방에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우연한 기회로 개발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꿈을 꾸는 순간부터 세상에 다시 나와야 했지만 매 순간이 저에게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였어요. 혹시 내 말이 어눌해서 흉보진 않을까? 내 외모로 놀리진 않을까? 끊임없이 적이 없는 섀도우 복싱을 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그동안 봐왔던 나루토처럼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기로 했어요. 백화점도 가보고 명동거리를 가보기도 하고 사람 많은 지하철에 끼어가기도 했죠. 심지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미친 척하고 말을 걸어도 봤어요.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저에게 정말 아무런 관심들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안심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서히 세상과 다시 친해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나는 흔한 대화조차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이제는 저에게 너무나도 무관심
그렇지만 그들에게 제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대놓고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어 사람들을 관찰하기에 제일 좋은 장소를 찾게 되었어요. 그렇게 찾은 장소가 바로 지하철 2호선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2호선에 앉아 하루 종일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어김없이 관찰하던 중 충격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등장부터 남달랐어요.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지고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열차 한가운데 보따리를 쿵 내려놓으시더니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안마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남의 시선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할 말을 하는 저 사람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맨이다. 다음 역에서 역무원에게 끌려가는 그 아저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저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눌한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화를 내셨는데 이내 제가 진심이라는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도 놀랐어요. 당당하고 쩌렁쩌렁했던 그 포스는 어디 간데 없고 소심하고 부끄러워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던 거 있죠? 팔색조 같은 매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양성 컴포넌트처럼 어쩌면 적재적소에 맞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같이 부끄러움 많고 내성적인 사람도 한 번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보았죠. 그렇게 저도 당당해지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 아저씨께 여러 훈련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본 뒤 아이고 시원하다를 외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순간을 그리기 위해 한 노래를 작곡하게 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 마쳐보겠습니다.